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I messed you around, and then worst of all, you never thought, baby, when you say you will. But I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C450 AMG 포매틱 준비했습니다. 아주 고성능 하이엔드급의 스포츠카가 AMG 버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준비한 이 C450 AMG 포매틱은 일종의 AMG 입문자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차를 타고 함께 즐겨보시죠. 자, 이 차의 심장, 아주 빨간 마크가 선명하게 들어오죠. 자, V6 3.0 바이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67마력입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고성능을 뿜어내는 그런 성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하나의 윙으로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크롬 핀으로 장식된 다이아몬드 형상의 그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봐도 한눈에 이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C450 AMG 포매틱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락투락 조향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전, 2회전, 2.5회전이 채 안 되죠. 이 차만 4회전 정도 합니다. 아주 예민한 스티어링 조향비입니다. 핸들링이 아주 예민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스티어링 휠은 두툼합니다. 손안에 잘 들어오고요. D컷 D컷 스티어링 휠이라 그러죠. 아래쪽이 약간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의문이 이제 센터 페시아 위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 건 좋은데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 탑승자의 앞 공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안전상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지, 왜 이런 배치를 택했는지 사실은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 센터 페시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3개의 송풍구, 그 아래 공조 스위치,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 버튼들이 전부고요. 전체적으로 은색, 밝은 은색 계열의 바탕을 채용을 해서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실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줍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컬럼들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왼쪽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변속 레버가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 와이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그 아래 차의 핸들의 위치를 조절하는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위치가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다시 핸들 아래쪽으로 패들 시프트, 마이너스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왼손으로 다뤄야 할 버튼이 무려 핸들 아래로 4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조용하네요. 엔진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차지만 역시 한 방울의 연료도 허투루 쓰지는 않겠다 라는 의지죠. 컴포트 모드와 에코 모드에서는 정지할 때마다 엔진이 정지를 합니다. 그 수준이 아주 높은데요.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봐도 시동이 꺼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요. 잠깐 이동 후에 다시 멈출 때에도 역시 시동은 대체로 잘 꺼집니다. 오토스톱 기능이 상당히 앞선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요,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을 아주 단단하게 잘 제어를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큰 흔들림은 못 느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쩍쩍 달라붙으면서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약간의 미끌림도 없이 본드처럼 노면을 잃지 않고 마치 그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듯한 그런 구동력을 느끼게 됩니다. 방향 선회도 아주 좋고요. 핸들 조작에 따른 차체 반응 아주 즉각적입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돌면 도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운전자가 조작하는 대로 차는 충실하게 따라옵니다. 아주 실내가 시원합니다.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수석과의 사이에 가로막이 있기는 하지만 시원하게 차창밖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뭐야? 오히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가속을 조절하기가 오히려 좀 더 힘든 듯 합니다. 아주 힘이 예민해서 가속 페달에 밟는 정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운전에는 좀 더 스트레스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주행을 하기가 일반인들한테는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이 시프트 다운 할 때 배기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방구 소리 아주 재미있죠. 운전하는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안전띠를 처음에 매면 잘 보세요. 딱 하고 한번 딱 조였다가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죠. 상당히 편안하고 인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코너 좋고요. 브레이킹도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차의 반응이 워낙 빨라서 운전자가 조작하기도 전에 차가 먼저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반응이 빠르고 강력합니다. 자, 버킷 시트가 몸을 잘 잡아줍니다. 아주 이런 그 와인딩 코스에서 몸의 중심, 드라이버의 운전자의 중심이 잘 잡혀야 차체의 중심도 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딩 바깥으로 튀겨나갈 법한 그런 코너지만 시트가 잘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 한 단계 내려왔는데요, 여전히 차는 터프합니다. 약간 숨이 죽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역시 가속 페달을 이렇게 툭툭 쳐주는데요,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와인딩 로드에서는 그런 그 엔진의 출력보다는 강한 하체 그리고 날카로운 조향성 등이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로 잰 듯하게 코너를 읽고 타고 나갑니다. 아주 대단한 코너링 성능입니다. 하이엔드급의 C63과 엔트리급의 C450 AMG를 같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차도 대단했지만 C63은 거의 최강의 성능, 극강의 하이엔드 스포츠카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오늘 그보다는 조금 약한, 조금 아래급인 엔트리급 AMG, 하지만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이 차 역시
필요할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스포츠카이기 때문입니다. 500m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AMG 마크를 아무나 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다이렉트 시프트 7단 변속기는 이 차의 성능을 아주 제대로 조율을 해냅니다. 아주 빠른 변속 시간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죠. 또한 연료 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어비가 1단이 4.38 그리고 7단이 0.73이 됩니다. 아주 기어비 폭이 넓죠. 특히 1단 기어비 0.48 같은 경우는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어떤 강한 구동력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자, 5단 기어비가 1대1이고요 6단, 7단이 1대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오버드라이브 상태가 됩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듀얼 모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달리면 되죠. 인디비듀얼은 차의 각 부분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 그리고 서스펜션의 강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골라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차를 알고 차를 즐기는 오너라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팅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고르고 이런 게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짜증난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브랜드가 AMG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시속 90km 세팅을 했고요. 자, 앞차와의 거리가 아주 많이 가까워지는데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니네요. 자,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죠. 이렇게 거의 9천만원 하는 차의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시속 100km, RPM 1600 에코 모드입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 역시 1600, 스포츠 모드 변화 없고요. 이상하죠? 자, 스포츠 플러스 올라갑니다. 2300 정도로 RPM이 올라갑니다. 자, 시프트 다운 반응은 아주 빠릅니다. 자, 보어 스트로크가 보어가 88, 스트로크가 82.1. 스트로크가 짧죠. 그래서 숏스트로크 엔진인데요. 빨리 달리기에 능한 고성능 스포츠카에 딱 어울리는 그런 엔진 구조를 가졌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노면 충격을 거의 그대로 읽고 달립니다. 마치 시트 바로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덜하고요. 700m 에코 모드에서는 한결 더 느슨해진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700m 있습니다. 앞에서 안항분기점 그 정도, 1선 방면으로 왼쪽 방향입니다. 현재 속도, 진행 방향, 교차로까지 거리, 이런 정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기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에 이런 빨간색 스티치를 줘서
어떤 자칫 지루하거나 밋밋하기 쉬운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는 부분도 센스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주 최고의 카오디오 기기로 인정받는 그런 그 브랜드죠. 과연 소리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소리인데요. 오디오 자체의 스피커 자체에서 나온 소리는 상당히 고품질의 음질임에는 분명하나 이동하는 자동차에서 늘상 소음에 노출된 주행 환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듣는 오디오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오디오의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디오가 짱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자, C450AMG에는 사륜구동 포매틱이 적용되어 있죠. 하지만 AMG에는 포매틱이 적용된 차가 없습니다. 모두 후륜구동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를 고집하고 있죠. AMG만의 고집이랄까요.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륜구동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일반 C클래스보다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가 훨씬 큰 컴파운드 디스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셈이죠. 잘 서지 못한다면 잘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뒷좌석은 아무래도 좀 좁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좌우로 시트를 구분하는 그런 벽이 만들어지는데요. 뒷좌석에 셋이 타기는 좀 짜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최대한 4인승 정도로 이 차를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체증 구간에서 필요한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차간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면 운전자가 훨씬 더 이 밀리는 길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떤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고성능 스포츠카의 성격과는 안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차의 모든 것을 드라이버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고 만지면서 어떤 펀트 드라이브, 운전하는 즐거움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스포츠카의 운명이라면, 그런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그런 거의 자율운행에 버금가는 그런 장치, 장비, 옵션들은 안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리는 길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뒤죽박죽이죠. 뭐 모순되고 이게 좋았다가 또 아쉬웠다가,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에코 모드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냥 C클래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잔잔한 반응, 주행이 이어지는데요. 위급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조향을 할 때에도 아주 부드럽고 정확하게 차체가 반응을 해줍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뜨죠. 올라오죠. 그래서 너무 가깝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아주 짧은 구간에서 극한의 속도까지 쉽게 가속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아주 빠른 고속에서도 차체의 안정감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운전의 즐거움, AMG의 퍼포먼스를 일반인들이 즐기기에 딱 좋은 수준의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페 시야에 이렇게 돌출된 모니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가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에는 음성인식 버튼이 있지만 아무리 눌러도 시스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비 살펴보시죠.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9.2km/L. 저희가 이 차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183km를 탔습니다. 평균 연비는 6.6이 나왔습니다. 시승의 조건이 워낙 좀 가혹하게 가감속이 많고요. 그리고 높은 RPM을 쓰는 구간도 많고, 그래서 복합 연비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느낀 연비를 말씀을 드려야지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실제 저희가 주행하면서 확인한 실제 주행 연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메르세데스가 AMG 브랜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 C63 AMG 뭐 이런 식의 네이밍을 하다가요, 신형 모델서부터는 벤츠를 뺐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AMG C63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 메르세데스 좀 깁니다. 이름 얘기하기도 참 실수도 하게 되는데요. 참 길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C450 AMG 포매틱. 길다. 어쨌든 벤츠와 AMG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친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과연 너의 브랜드는 뭐냐, 이 차의 브랜드는 뭐냐 라고 굳이 따진다면 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를 달고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벤츠에서 맛볼 수 있는 AMG 버전이라고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그 AMG 브랜드를 별도로 떼내고도 남은 벤츠 브랜드에 남은 AMG 모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MG로 완전하게 편입되지 못한 AMG 맛보기용 그 모델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C450 AMG 포매틱 시승을 했습니다. AMG의 가장 아랫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AMG의 고성능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전에 AMG의 맛을 보는 어떤 그 입문용 모델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